오늘부터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영역인데, 지난번에 이제 생성된 지문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디지털 머티리얼을 만들어 보는 그 테크니컬한 영역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해요. 생성된 지문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디지털 교과서나 어떤 그런 온라인 되어 있는 이북 같은 거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멀티 모달리티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멀티 모달리티라는 특성인데, 멀티 모달리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다각도로 다양한 감각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그런 텍스트북인 거죠. 그런 이북인데, 이제 멀티라고 해서 다차원적인 그냥 읽기, 그냥 텍스트 그것만이 아니고 어떤 사운드적인 측면도 발달되어 있고 그림적인, 비주얼적인 측면도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어쩌면 오감 중에서 시각, 촉각 빼놓고 후각 뭐 이런 거 빼놓고 일단 우리가 발달시킬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은 모두 다 활성화시켜주는 어떤 실감나는 멀티모달리티의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온라인 머티리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좀 손쉽게 그리고 뭔가 좀 효과적으로 그거를 만들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컴프레hen션 퀘스천 만들 거고요. 왜냐면 읽고 나서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 주요 포인트들을 요점을 집어서 물어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파나 그림 만들기, 어떤 비주얼리 어떤 그 픽처를 기반으로 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텍스트 투 스피치, 이런 그 문자 체계를 사운드 체계로 바꿔주는 이런 걸 TTS라고 해요. 반대로 speech to text라고 하면 내가 말을 하면 그것이 받아쓰기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나 핸드폰 같은 데에 내가 말하면 받아쓰기 해주잖아요. 그거는 이제 TTS가 아니고 STT죠. Speech to Text Tool.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오디오를 누르면 이게 읽혀져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STT가 아니고 TTS 도구를 이용해서 오디오 파일 만드는 거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텍스트가 프레젠테이션 되고 그림이 같이 나오면서 내가 오디오 파일 뭐 화살표 같은 거 클릭을 하면 사운드가 같이 이제 읽혀지는 것이 같이 나오면서 학생들이 그 텍스트하고 사운드 하고 스피치하고 그다음에 그림을 같이 감상할 수 있도록 그런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선은 사파하고 그림 만들기 전에 컴프레션 퀘스천 만드는 것부터.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에 이 교과서에 이제 흐름이 있고요.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네, 교과서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What did Tanga and her friends first do at the elephant home? What do people make from elephant dung?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있냐면 학생들이 이거를 잘 이해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다음에서도 What did Tanga and her friends do after lunch?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것들이 그냥 아무거나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What was the boy's name?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이거 지역적인 정보입니다. 탱가라는 이런 거 외워서 뭐 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탱가와 그녀의 친구들이 엘리펀트 홈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요. What do people make from elephant dung? 그 배설물로 뭐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What did Tanga and her friends do after lunch? 점심 먹고 나서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스토리 중에 주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거를 이해하면 스토리를 잘 이해했다라고 보여진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을 뽑는 것이지 절대로 랜덤으로 뭐 What did she feel about the elephant? 뭐 It was so cute.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건 지역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지문을 잘 이해했는지 질문을 물어볼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챗 GPT 이용해서 문제 만들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생성된 지문이 있어요. 저의 지문을 가지고 가서 제가 챗 GPT한테 명령을 해볼게요. 오케이, so create. 저희도 질문 3개 만들어 볼게요. 짧으니까 3,
comprehension questions using based on the following passage. 내 다음 텍스트를 이용해서 질문 3개, comprehension, 이해 질문을 3개 만들어줘 라고 주문을 했어요, 제가. 볼게요. What is 전주 known for? 전주가 뭘로 유명합니까? 예, 질문 괜찮죠? What is the Hanok village and what did Jessica feel while visiting it? What was Jessica's favorite part of her trip to 전주? 이러면서 가끔씩은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 What's the Hanok village? 한옥 빌리지가 뭐지? 그러니까 여기 질문을 보시면 질문이 굉장히 약간 단답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했니? 그걸로 뭘 만드니?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니? 굉장히 단답식인데 지금 얘는 자기 나름대로 질문을 뽑아내긴 뽑아내는데 제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저는 이런 걸 물어보고 싶진 않거든요. What was Jessica's favorite part of her trip to 전주? 이런 거보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행문적인 요소에서 어떤 행선지 위주 아니면 그 지역에서 했던 일 위주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질문이 있으니까 너가 알아서 세 문제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원치 않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이거가 정답인 질문을 만들고 싶어. 그 질문을 만들어줘. 이렇게 명령해 볼게요. 좀 더 스페시픽하게.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쓰는데 using the passage above, create 3 comprehension questions, and their answers are 뭐 할까요? 첫 번째, 어딜 갔다고 하지? 어딜 갔다고 하지 말고 전주 가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제목도 분명히 trip to 전주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고 여기 이런 거요. Tasty food and interesting culture. 이게 답인 걸 해보자. 전주가 뭘로 유명하냐. 전주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Tasty food and interesting culture. Tasty food and interesting culture.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거는 뭐 할까요? 예를 들어서 전주 clean and pretty, 그 다음 neighborhood 어디 갔는데 한복이 있네. 그러면은 한복을 입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복을 합시다. 한복. 3번에 대한 거는 뭘 할까요? 3번은 한복을 입었고 그 다음에 한옥 빌리지에서 뭘 먹었죠? 네, 뭘 먹었어요. 뭐 할까요? 이거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이 답인 걸로 한번 해볼까요? 비빔밥 and 콩나물국밥. 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게 정답인 문제 3개 만들어줘. 네. 자,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1번이 정답인 거. What is 전주 known for? 네, 이거 좋아요. 전주's known for. 근데 it is famous for 이라고 했는데 known for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 때 what is 전주 famous for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서 나온 대로 what is 전주 known for 이러면 이제 유사어를 연습할 수 있는 맥락이 만들어지겠죠. 두 번째, what traditional Korean clothing did Jessica wear while visiting the Hanbok village? 예. 이러니까 이제 traditional 한복을 입었다. 그 다음에 What are 2 of the delicious foods that Jessica tried during her trip to 전? 2번하고 3번 문제는 이제 저의 느낌을 얘기할게요. 문제가 너무 길어요. 답은 뭐 단답식으로 이렇게 달아도 되지 애들이. 답은 we don't need to care too much about it. 왜냐면 제가 이미 define 했으니까. 이거 질문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또 다른 거 얘기할게요. Please simplify. Create questions 2 and 3 in simple form, in a simpler form. Make라고 할까요? 뭐로? 그러면 2번하고 3번. What did Jessica wear in Hanok village? What are the 2 of the food Jessica tasted in 전주? 네,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What did Jessica wear in the Hanok village? 이건 괜찮아요. 3번, 여전히
그럼 한 번 더 할게요. Make question 3 in a simpler form again. What did Jessica try in Jeonju? What foods did Jessica try in Jeonju? 네, 이거 정말 좋아요. 저는 two kinds of food 이거보다는 what foods did Jessica try in Jeonju?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그래서 3개 받았어요. What is Jeonju known for? Or what is Jeonju famous for? 그 다음에 2번 What did Jessica wear in the Hanok Village? 그 다음에 What foods did Jessica try in Jeonju? 예, 이렇게 하면 문제 3개 나왔죠? 그쵸? 그래서 문제 3개 여기다 갖다 붙여 적어야죠. 너무 날로 먹나요? 아니, 날로 먹는 거 아니죠. 이걸 아는 거 자체가 지식인데 요즘은. 자, question, comprehension question 제가 1번 한 거. 예, 갖고 올게요. 자, 3개 만들었습니다. 1번, what is Jeonju known for? 예. What is Jeonju known for? 2번, what did Jessica wear in the Hanok Village? 아이고. 3번, 제가 좋아하는 simpler form, simple sentence. 네, 이렇게 3개 만들었어요. 굉장히 쉽죠? 쉽다기보다도 이제 문제 자체는 되게 간편한데 이제 여러분들 뭐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제작자의 제작자의 어떤 컨텐츠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챗GPT한테 물어보면 잘하긴 잘해요. 잘하긴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중학교 2학년 수준, 1학년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문장을 막 뱉어내므로 그 다음에 오히려 이 텍스트는 이해했지만 문제를 이해하지 죄송합니다. 여기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으므로 또한 굉장히 지역적인 인포메이션을 물어보는 질문이 나옴으로써 우리는 좀 더 이런 프롬프트를 좀 더 스페시파이해서 좀 더 델리케이트하게 좀 더 소피스티케이트하게 해가지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더 나은 대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건 뭐예요? 이런 지식. 영어 교육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이거 말고 지난번에 우리 렉스퍼에서 이거 했잖아요. 이거 말고 렉스퍼 뭐를 이용? 잠깐만 챗GPT 이용. 렉스퍼 ATM이라고 있어요. ATM. 렉스퍼 ATM이라고 있는데 여기 가서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ATM 영어 문제를 만든 새로운 방법이라고 있죠. 이거는 정말 획기적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렉스퍼는 한국에서 만든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수능도 있고 되게 기반이 좋아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여러분 저는 로그인이 이거 아이디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들어오셔야 돼요. 이거는 네이버, 카카오톡 이런 로그인이 안 되고 가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가입을 했으면 이제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문제 작업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제 작업실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손쉽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작업실로 들어가면 ATM 제공 질문, 내 문서, 직접 입력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문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 문서를 누르고 자, ATM 제공 지문 불러오기가 아니고 지문 직접 입력. 그래서 여기다가 전주 여행, trip to 전주. 그 다음에 카피 복붙을 하고. 그 번역하기 하면 질문에 대한 번역이 동시에 돼요. 그래서 안녕, 나는 제시카야. 저는 영국의 중학생입니다. 이런 섞여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쳐주셔야 돼요. 이건 AI가 해준 거라서 가끔씩 이렇게 반말과 존댓말이 혼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건 고쳐서 저장을 해주시고 그럼 이제 문제 제작에 들어가요. 문제 제작 들어가면 문제를 제작하려면 유형을 선택해야 되겠죠. 문제 제작 유형을 선택하면 빈칸 추론도 있고 밑줄 어휘도 있고 제목 추론도 있고 주제 추론, 요지 추론, 필자 주장, 문장 삭제, 문장 사이, 문장 맵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능 유형에 적합한 유형들로 나누어져 있어요. 유형 미리 보기 하셔서 들어가시면 어떤 유형이 각각을 말하는 건지 예시가 나와요. 보시면 되고 저는 제목 추론이나 주제 추론 이게 이 텍스트에 적합한 것 같아요. 사실 문장 삽입이라든지 문장 삭제, 뭐 배열 이런 거는 문장들 간의 관계가 조금 더 긴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접속사, 뭐 by the way, on the other hand, 막 이런 것들이 아규먼트가 좀 있는 그런 약간 고차원적인 텍스트가 어울리고요. 우리는 되게 심플하기 때문에 지금 문장 삭제, 문장 삽입, 문장별 이건 별로 적합하진 않아요. 이런 것도 내용 지식이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영어 교육에 대해서 알면 이 문항에 적합한 문제는 뭐겠다 그게 나오는 것이지 어머 요즘 AI로 다 한대 이런다고 이걸 막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AI가 나와서 우린 할 게 없다 이게 아니라 이런 컨텐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더 활개를 치고요. 그러니까 단순 노동, 뭐 예를 들어서 격리라든지 단순 회계 업무라든지 아니면 전화 상담원 이런 단순 직종이 사라지기 쉬운 거죠.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냥 생각할 게 없으니까. 이런 거는 콘텐츠 지식이 있어야지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런 직업은 죽지 않습니다. 자, 제목 추론 한번 해볼까요? 제목 추론 해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문제를 상상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는 50회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돈을 내야 될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한 번 연습삼아 해봤는데 저는 그래서 48회 남았고 여러분은 하면 아마 49회 남았다고 할 거예요. 확인 눌러요. 그러면 Hi, I'm Jessica 이거에 대한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best place to visit in South Korea. How to make a Korean tea ceremony. A trip to Jeonju. A wonderful experience. 이러면서 3번이 정답인 거. 그쵸? Why do we need a trip to South Korea?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South Korea and England? 뭐 이러면서 막 나와요. 그럼 이거를 나 이거 되게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면 이거를 채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제목 추론 이거 있죠? 또 문제 또 해볼게요. 하나 더 해볼게요. 문제 작업실 시험지 저장 시험지명 전주 여행 완료. 시험지를 생성하고 있대요. 네, 시험지가 생성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주 여행이라는 시험지가 나왔네요. 그러면 시험지 다운로드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문제를 좀 더 만들고 싶잖아요. 내 문서에 가서 불러와야죠. 아까 입력한 거 불러와요. 불러오면 새로운 유형을 한번 제작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 아까 전에는 제목 추론했는데요. 주제 추론 한번 해볼게요. 주제 추론. 주제 추론. 그러면 또 문제를 생성하고 있어요. 47회 남았죠? 자, 그래서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wonderful trip to Jeonju. 좋죠. The history of South Korea. Some tips for traveling with family. The importance of Korean cultural diversity. How to learn Korean. 뭐 이런 거. How to learn Korean culture로 바꾸고 싶다. 너무 뻔하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아까 전에 문제 불러오기에 가서 주제 추론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만들어 놨던 거 제목 추론 불러오기 하면 제목 추론, 주제 추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가 어떻게 돼요? 시험지 작업실 가면 이걸 올리고 시험지 저장을 누르면 그것이 시험지로 되는 거예요. 전주 여행. 시험지가 생성되죠. 근데 시험지 그래서 1번 시험지는 문제가 하나니까 이거 지우고 시험지 관리에 가서 이거는 지우고 삭제하고 전주여행 2가 제가 저장한 거예요. 문제 추론하고 제목 추론 이렇게 있죠. 아까 전에 PDF 마크 있었는데 아마 이걸 다운로드하면 PDF가 아마 다운이 될 거예요. 지금은 다운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문제를 한국 스타일의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타일의 문항을 만들기에는 이게 되게 적합하고 그 다음에 아까 챗 GPT한테 이런 문제 물어보면 있잖아요. 보세요. 자, 이거요. 여기에서 For this question, change the question into multiple choice. 선대항으로 만들어달라고. Choice into a multiple choice with 4 options. 선택지가 5개. 그러면 What did Jessica wear in the Hanok village? 이랬잖아요. 문제가 너무 좀 거시기해요. 보세요. 기모노, 한복, 청삼, 아오다이,
이거 모르는 거잖아요. 다 언급된 적이 없는 거라서 이거를 사지선다로 하면은 너무 매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챗GPT는 사실 교육용으로 개발된 그러니까 교육용으로 개발된 AI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학 만드는 데 좀 한계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이런 것들은 애초부터 교육용으로 개발된 것이라 여기에 근접한 이제 유사도나 아니면 매력도가 높은 이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이 뭐 과외를 하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문제를 만들거나 그럴 때 충분히 활용을 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형의 지문이고 그다음에 문제도 만들자면 한국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노가다를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훨씬 더 쉽고 또 타당도도 높은 문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컴프레션 퀘스천 만들기를 챗 GPT를 이용해서 단답식 문제 그리고 렉스퍼에서 제공하는 ATM을 이용해서 수능형 문제 만들기도 동시에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적합한지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취사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겠어요.